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한 감독의 커리어에는 영광의 눈물이 있고 또 좌절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신태용 감독이 파리에서 인도네시아 제자들과 함께 흘렸던 그 눈물은 이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눈물이었고 잔인하게 끊어진 유대감의 증표였으며 그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온 한 남자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팀을 떠난 뒤에야 털어놓은 이 뒤늦은 고백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보여준 냉혹함과 근시안적 행정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님 동남아 축구계가 앓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을 정확히 꿰뚫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그야말로 한편의 동화를 썼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약체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 4강 신화를 이뤄냈죠. 심지어 8강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 대표팀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수건을 눈앞에 뒀습니다. 파리행 티켓까지 단 한 경기 플레이오프만을 남겨둔 상황,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기니와 펼친 마지막 승부에서 그 꿈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패배의 아픔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해지는 지점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온 신태용 감독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함께 통곡했다고 처음으로 털어놓은 겁니다. 바로 그 눈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눈물이 그토록 엄청난 무게를 지녔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태용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라운드의 여우, 뛰어난 승부사,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축구를 밀어붙이는 전략가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종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수아라가 지적한 핵심을 봐야 합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의 지도자 커리어 사상 첫 눈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또 극명한 대비가 있을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세계 최강이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상대로 2대0 승리라는 전 세계가 경악한 카잔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K리그 성남 1화를 이끌고 아시아 클럽 축구의 정점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그 영광의 순간조차 그는 그저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도였다고 스스로 회고했습니다. 그런 그가 인도네시아의 어린 선수들과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듯 통곡을 한 겁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명백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 선수들과 맺었던 관계가 단순히 돈을 받고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과 선수의 비즈니스 관계를 아득히 넘어섰다는 것을요. 그것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여기고 함께 싸워온 깊고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중 가장 가슴을 파고드는 대목, 내가 먼저 눈물을 흘렸다. 선수들을 다독이고 일으켜 세워야 할 리더가 그 누구보다 먼저 무너져 내렸다는 이 말.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공감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의 좌절과 고통을 마치 스펀지처럼 전부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 되어버린 완전한 감정의 동기화가 일어난 거죠. 바로 그 라커룸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온 외국인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8년의 꿈이 좌절된 인도네시아의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이토록 깊고 진실된 유대감, 그리고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아주 견고한 발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잔혹한 반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의 경질이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이야기는 한편의 아쉬운 스포츠 비극에서 순식간에 진심과 헌신이 짓밟히는 인간에 대한 비극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선수들을 향했던 그 뜨거운 애정과 진심은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질이라는 충격적인 배경 속에서 신태용 감독의 뒤늦은 눈물 고백은 더욱더 비극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왜냐면 탈의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야말로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그 어떤 말이나 기록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온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여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심혈을, 모든 열정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함께 울고 웃었고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진심은 어떻게 보답받았습니까? 현지 언론이 축구협회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덕이라고 묘사하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이나 냉철한 전문성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구 외적인,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신태용 감독의 이 눈물 고백은 그들의 분노와 상실감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축구협회가 단순히 유능한 감독 한 명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자국의 국기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인도네시아를 사랑했으며 선수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웠던 한 사람을 배신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뼈아프고 또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결국 파리의 눈물 이야기는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남긴 유산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인도네시아를 넘어 동남아 축구 전체에 던지는 따끔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선수의 기량이나 잠재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불안정하고 비전문적인 축구 행정, 즉 수뇌부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 감독이 남긴 진짜 유산은 단순히 역사적인 몇 번의 승리나 올림픽 문턱까지 갔던 성과가 아닙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패배와 국적의 벽을 뛰어넘고 비정한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만큼 깊고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는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미 K리그 울산 HD의 감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팬들이 여전히 그의 SNS를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그의 모든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감독이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가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우리 편으로 각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간초가 이어 신태용 감독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전술만 뛰어난 감독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큰형처럼 든든하게, 기꺼이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선수들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공유하고 그들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잇는 그 어떤 감독도 단순히 승패의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신태용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진심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평생 싸워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에 그토록 원하던 올림픽 티켓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진심에 대한 이야기, 뜨거운 눈물의 의미, 그리고 축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트로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자,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